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신경계는 우리가 한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외울 것도 많고요. 친구들이 새로 들어보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주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습도 좀 열심히 하셔서 용어들이랑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경계 한번 볼까요? 오늘은요, 이제 신경계의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뉴런이라는 거 배워볼 거고, 신경계는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뉘는데, 중추신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말초신경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신경계라고 하는 거, 그죠? 계라고 하는 거 우리 기관계였어요, 그죠? 기관계. 네, 신경들이 전체 모이는 어떤 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하는데, 그럼 신경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 가지 각종 신호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느꼈죠? 인식하고 있죠? 이런 모든 신호들을 전달하는 우리 몸에 있는 체계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하는구나. 근데 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여기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여기 뇌가 있죠, 뇌. 그죠? 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 쪽으로 쭉 이어져요. 그죠? 우리가 만지면 뼈가 느껴지죠. 그건 척추라고 하고요. 이 척추 안에 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척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뇌와 척수는요,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추신경계다라고 불러줘요. 중추신경계, 그죠? 근데 우리가 뇌랑 척수만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를 만져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손에도 신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뇌랑 척수에서부터 우리 온몸으로 신경이 다 뻗어져 나와 있거든요. 이제 요런 온몸으로 퍼져 있는 우리 신경들을 말초신경계다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였죠? 그죠? 세포였죠. 신경계도 우리 몸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세포는 너무너무 유명해요. 뉴런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신경세포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경세포를 뭐라고 좀 더 잘 불러주더라. 그죠? 뉴런이라고 좀 더 잘 불러주더라. 근데 우리가 아는 세포들은요, 동그랗거나 약간 각지거나, 그죠? 요런 느낌의 세포들이었죠. 근데 신경계에 있는 이 신경세포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핵이 있어요. 핵. 그죠? 핵이 있는데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물질 대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핵이 있는 요 공간이 이 신경세포의 사실은 몸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신경세포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A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신경세포의 몸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줘요. 체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근데 원래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세포인데, 얘들은 전달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돌기들이 막 뻗어져 나와 있어요. 돌기들이 막 뻗어져 나와 있는데, 이 신경세포체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짧게 뻗어져 나와 있는 돌기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다라고 불러요. 마치 가지처럼 생겼죠. 그죠?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우리가 신경세포체에서 짧게 뻗어져 나와 있는 돌기는 가지돌기다 라고 불러주고요. 보시면 신경세포체에서 지금 이렇게 길게 뻗어져 나와 있는 돌기 있죠. 그죠? 요건 우리가 축삭돌기다 라고 불러줘요. 축삭돌기다. 그래서 뉴런은, 그죠? 요 몸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짧은 돌기인 가지돌기, 그리고 긴 돌기인 축삭돌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런은 사실은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본 기능부터 본다면, 신경세포체는 우리 몸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냥 요 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 즉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애가 신경세포체고요. 다음, 여기서 중요해요. 가지돌기는 지금 짧게 나온 얘네들이었죠. 그죠? 얘네들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가지돌기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또 신호를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를 줄 때는 항상 어디로 주더라 그러면? 요 긴 돌기인 축삭돌기로 줍니다. 그래서 축삭돌기의 기능이 뭐냐면 자극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극이 지금 요 길로 들어왔어요. 축삭돌기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없겠죠. 왜? 자극을 받는 거는 가지돌기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뉴런이 두 가지 이상
있었다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여기서 여기로는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죠?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더라. 이런 특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뉴런의 이제 종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뉴런의 종류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정하는 건요, 얘들의 기능에 따라 정한 거예요.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요 뉴런 한번 보세요. 좀 뉴런이 좀 특이하죠, 그죠? 다른 뉴런이랑 아니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기본적인 뉴런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죠? 신경세포체가 딱 특별하게 보이진 않죠, 그죠? 근데 신경세포체가 어딨냐? 얘가 신경세포체예요, 그죠? 그래서 요 뉴런의 특징은 뭐냐면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찾으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감각 뉴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름이 왜 감각 뉴런일까요? 그죠? 감각,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감 배웠었죠, 그죠? 눈, 코, 입, 귀, 피부, 그죠? 요런 감각기관에서부터 온 자극을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 뉴런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뉴런이 뭐래요? 그죠? 연합 뉴런이래요. 그럼 이름이 왜 연합 뉴런일까요? 그죠? 얘는 연합하는 거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합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받은 정보, 코에서 받은 정보, 그죠? 피부에서 받은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합니다. 종합하고 나 이런 정보가 들어왔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판단하고 그럼 이렇게 행동하자. 명령까지 하는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명령하는 거 우리 몸에 어디 있을까? 그죠? 보통 뇌 같은 데 있겠죠. 그죠? 우리 아까 배웠던 이런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즉 뇌와 척수를 이루고 있는 뉴런을 우리가 연합 뉴런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자극을 종합, 판단, 명령해주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명령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뇌에 있는 세포가 갑자기 근육으로 가서 명령을 직접 이행할 일은 없죠. 그래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드는 뉴런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뉴런은 우리가 운동 뉴런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운동 명령을 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누구한테 전달해 줄까요? 운동기관 혹은 반응기관이라고 부르는 반응기관. 가장 대표적인 반응기관은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지금 팔 움직여야지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운동 뉴런이 근육한테 너 팔 움직이래 라고 명령을 전달하면 반응기관이 그렇게 반응을 해줄 겁니다. 그럼 운동 뉴런은 뭐 하는 애예요? 그죠?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요, 이 기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림으로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관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 받아들인 정보를 감각 뉴런이 전달해준다. 그죠? 신호는? 그죠? 뉴런이 전달하니까. 그러면 연합 뉴런이 그거를 가지고 종합, 판단,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운동 뉴런이 반응기관한테 전달해주면 반응기관이 반응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크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극과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요런 우리가 세 가지 기능에 따른 뉴런의 종류, 그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 따라 우리가 한번 배워봤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자극의 전달 경로입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극이 왔어요. 그죠? 누가 받아들여요? 그죠? 감각기관이 받아들인다. 눈, 코, 입, 귀, 피부,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럼 감각기관이 받아들였죠, 그죠? 근데 뇌까지 보내줘야 돼. 그럼 누구한테 전달을 하라고 시켜요? 감각 뉴런한테, 그죠? 감각 뉴런이 전달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연합 뉴런한테. 그럼 연합 뉴런이 종합, 판단,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운동 뉴런이 전달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전달해 준다고요? 그죠? 반응기관한테 전달해 준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 그죠?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극을, 내가 자극을 받아서 어떤 반응을 할 때까지의 경로는 결국에 이 그림 그대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 연합 뉴런, 그죠?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감각 뉴런,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진 이제 말초신경계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요, 방금 얘기했지만 연합 뉴런이 뭐 했어요? 자극을 종합, 판단, 명령했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한 곳에서 다 처리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뇌를 이렇게 보시면요, 각자 구역이 나눠져 있고 이 뇌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
이름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A 부분 엄청 크죠? 그죠? 당연히 뭐라 부를까요? 그죠? 얘를 대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큽니다. 그죠? 그래서 대뇌라고 부르고요. 다음 여기 우리 뒤통수 쪽이거든요. 뒤통수 아래쪽에 요런 뇌가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소뇌입니다. 소뇌. 이름은 소지만요. 작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커요. 그럼 왜 소뇌냐? 대뇌랑 비슷하게 되게 짜글짜글하게 주름져 있죠.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대뇌랑 비슷한 거야. 근데 얘는 큰 주름진 뇌. 그래서 대뇌. 그죠? 얘는 작은 주름진 뇌. 그래서 소뇌입니다. 소뇌라고 해서 가장 작은 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큽니다. 다음 대뇌 여기 사이에 보시면 얘는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뇌 딱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서요. 얘를 간뇌라고 불러줘요. 그죠? 그래서 대뇌 아래쪽에는 간뇌가 있더라. 그 아래쪽에 여기 있죠. 그죠? 되게 작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간뇌라고 불러줘요. 중간뇌. 얘가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죠? 크기가 가장 작은 뇌. 얘가 중간뇌고요. 쭉 더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그죠? 그럼 요쪽. 그죠? 요쪽 D는요, 우리가 연수라고 불러주는 데예요. 연수도 뇌입니다. 그죠? 연수도 굉장히 중요한 뇌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내려오면 척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 더 내려오면. 요거를 우리가 다 뇌와 척수를 포함해서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불렀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뇌의 이름도 불러주고요. 그럼 이 뇌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글씨가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하나씩 보면 별거 안 됩니다. 대뇌 한번 봅시다. 대뇌. 그죠? 좌뇌, 우뇌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름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특징이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몸의 감각, 운동 조절. 그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해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추가 되는 거예요. 되네. 그리고 또 정신활동 혹은 고등정신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학습하고 기억하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 추리, 학습,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우리가 고등정신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대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뇌 볼까요? 소뇌. 그죠? 소뇌는요. 대뇌를 조금 도와줍니다. 대뇌에서 반응을 담당했었잖아요. 반응을 담당했는데 소뇌는 그 반응 중에서 근육 운동하는 걸 좀 더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뻗어야지는 이제 대뇌가 명령하거든요. 근데 팔을 뻗어서 이 물건을 어떤 힘으로 어떻게 잡아야지 라고 하는 건 이제 소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게 소뇌다. 그리고 또 뭐예요?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것.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귀에 대해서 어떤 거 배웠어요? 청각 말고, 그죠? 평형 감각 배웠었죠. 반골이관에서는 회전을 느끼는 거, 그죠? 그리고 전정기관에서는 기울어짐을 느끼는 거, 그죠? 그러한 평형 감각을 소뇌가 처리해주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뇌는요, 뭐 하냐면 항상성이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항상 똑같이, 우리 몸에 있는 물을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조절하는 중추가 간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뇌 나왔다. 그러면 중간뇌는 그냥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과 관련돼 있다 라고 하면 다 중간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동공반사가 있어요. 동공반사. 이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우리가 불을 어두웠다가 불을 확 켰어요. 그죠? 그럼 눈이 엄청 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지죠. 왜냐면 빛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동공에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알아서 동공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런 걸 우리가 동공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관련된 이제 또 반응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음 연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그죠? 우리가 꼭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운동들을 담당하는 게 연수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이런 것도 어떤 거예요? 우리의 대뇌가 내가 명령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갑자기 목에 이물질이 들어갔어. 그러면 기침을 하겠죠.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어. 그죠? 그럼 재채기를 하겠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올 겁니다. 그죠? 요런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게 연수더라라고 하는 거. 다음 마지막 척수, 그죠? 척수는 뇌와, 그죠? 다음에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통로더라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반사, 무릎 반사, 그죠? 무릎 반사. 요것도 이제 우리의 대뇌가 명령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세 개를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왜냐하면 요 세 개가 이제 무조건 반사에 중추가 됩니다. 무조건 반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미리 우리가 배우면서 알아둡시다. 그죠? 요 세 개, 그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척수는 목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서 목 아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를 관여하는구나. 그러면 연수랑 중간에는 뇌에 있으니까 목 위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를 담당하는구나. 근데 목 위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중에서 딱 눈, 그죠? 동공 반사만 중간내가 하고 나머지 기침, 재채기, 뭐 눈물 분비, 콧물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그죠? 뭐 구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연수가 담당하더라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죠? 특징이 한두 개씩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구구단을 외운다. 뭐예요? 학습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뇌가 담당하겠어요? 됐죠? 대뇌가 담당하겠다. 다음에 더워요, 그죠? 그럼 우리 체온을 낮추려고 하죠. 땀도 흘리고 체온 낮추려고 하죠, 그죠? 항상성 유지네요? 그럼 누구예요? 간뇌다라고 하는 거.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대요. 눈 나왔죠? 눈 나오면 누구? 중간뇌. 다음에, 그죠?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빨리 뛴대. 심장이 빨리 뛴대. 우리 심장박동 조절하는 거 누구였어요? 그죠? 연수였죠. 연수, 심장박동, 호흡운동, 그죠? 소화운동, 이런 거 조절한 거 연수였고요. 균형을 선대야 평형감각이래, 그죠? 평형감각 담당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손뇌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특징 한두 개씩만 알면요. 너무너무 우리가 중추신경계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중추신경계 다 했고요, 그죠? 다음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얘는 연합뉴런이었고요. 그죠?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었잖아요. 그래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은 그냥 말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감각을 전달해줘요. 운동을 전달해줘요. 그죠? 요 정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새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운동신경 중에 어떤 신경이 있냐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신경이 곧 자율신경은 아니에요. 사실은 운동신경 중에 더 많이 있어요. 분류가 더 많은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자율신경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만 배우시면 되는데 이 자율신경은 운동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름이 자율이잖아요. 왜 자율일까?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즉 대뇌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팔을 굽혀요. 이건 지금 제 대뇌가 명령을 한 걸 겁니다. 근데 심장아 빨리 뛰어라 라고 하면 심장이 빨리 뛰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이 대뇌가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대뇌가 조절하지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내장기관 같은 데 있어요. 그럼 내장기관도 어떤 명령을 받아서 빨리 뛰고 늦게 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명령을 전달해주는 애가 누구냐? 이런 명령을 전달해주는 애가 자율신경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장, 그죠? 소장이나 뭐 간이나 심장이나, 그죠? 이잖아. 이런 내장기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자율신경이더라. 근데 왜 자율이다? 대뇌가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그죠?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이름이 부가 들어갔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역할. 요거 우리 조금 어렵게 어떻게 배우냐면 길항작용이라고 배워요. 한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그러면 길항작용이라고 배우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 교감신경은 언제 우리의 명령을 전달하냐? 위험했을 때. 위험했을 때. 그럼 부교감신경은요? 요 위험한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안정적일 때. 부교감신경이 관여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교감신경, 위험할 때죠. 위험할 때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동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왜? 빨리 도망갈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커져요. 그럼 부교감신경이 만약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 동공의 크기를 줄이겠죠. 왜?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까요. 그죠? 다음, 호흡운동 봅시다. 되게 긴장되고 위험해요. 그럼 교감신경이죠. 그죠? 그럼 어때요? 호흡이 굉장히 가파지죠. 그죠? 호흡이 촉진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정될 때는요, 우리가 숨을 편안히 쉴 수 있어요. 쉽게. 그죠? 호흡운동을 조금 더 억제할 겁니다. 다음에 또 심장박동. 우리가 위험해요. 그럼 심장박동.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죠. 그래서 심장박동 또한 촉진시킬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관여한다면
심장박동을 억제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거. 다음, 우리가 긴장했어요. 그럼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소화 잘 안 되겠죠. 이 소화를 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소화에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도망가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긴장된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막 배가 아프거나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쉴 때는요, 소화 언제든지 해도 괜찮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관여를 한다면 또 소화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지금 감각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왔죠. 그죠? 지금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 옆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했죠? 감각뉴런이죠. 감각뉴런. 그럼 감각뉴런은 감각기관의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요? 그죠? 연합뉴런. B는 연합뉴런이겠네요. 연합뉴런은 이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하겠죠. 그 명령을 누가 전달해주죠? 그죠? 운동뉴런이 전달해주다. 그래서 운동뉴런이 반응기관한테 전달해주더라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죠? 기억 니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 몸체, 핵이 있는 몸체는 신경세포체였죠. 이 신경세포체에서 짧게 뻗어져 나와 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가지돌기다라고 불렀고요. 다음, 요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져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축삭돌기다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시나요? 그죠? 기억 안 나시면 또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A를 통해서 B로 전달된다. 그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건 당연히 그림상에서 보듯이 A를 통해서 B로 전달될 거예요. 맞고요. B의 명령은, 즉 연합뉴런의 명령은 C를 통해 반응기관으로 전달된다. 그렇죠? C를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극은 어디서 가는 거야? A에서 B에서 C로 간다. A에서 B에서 C로 간다. 그쵸? 요게 되는 거죠. 이거 반대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기억은 가지돌기이다. 기억 가지돌기. 찾았었죠, 우리가. 그죠? 니은 축삭돌기였고. 4번도 맞네요. 니은 봅시다. 니은은 축삭돌기로. 니은 축삭돌기 맞잖아요. 그죠? 축삭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그죠? 근데 축삭돌기는 뭐 하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는 정답이 맞았죠. 그죠? 근데 축삭돌기는 신호를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받아들이는 건 가지돌기였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꼭 뉴런의 구조들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나눠졌던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중추신경계, 그 중에서 뇌와 척수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그죠? 교감신경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교감신경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정리를 해보시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을 텐데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경계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신경계를 가지고 이번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를 우리가 2가지 경로로 한번 봐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게 꼭 복습이 돼 있어야 다음 시간에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만납시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